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초음파 센서를 잘 이용했는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면서 할당된 자원들을 정리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GitHub를 열어 스마트 수도 꼭지 마스터 브랜치로 가서 코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itHub의 위에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지만 센서 같은 리소스를 사용할 때 페리퍼럴, GPIO 오픈 이런 함수를 써서 사용을 하면 반드시 사용이 끝난 후에는 페리퍼럴, GPIO 클로즈 같은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사용한 자원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C 언어는 리소스 관리를 사용자, 즉 개발자가 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딩할 때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클로즈를 잊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함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를 쓰냐? 왜냐면 제일 처음에 그 트리거를 위해서 GPIO 핀을 하나를 열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에코 핀을 열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트리거 핀을 닫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에코 핀을 닫는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라인 29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리소스 클로즈 울트라소닉 JSN SR04T 트리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함수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좀 내려와서 라인 39에 리소스 클로즈 울트라소닉 JSN SR04T 여기서 JSN SR04T는 센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의 에코핀을 닫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명드릴 이 함수는 상대적으로 좀 기네요. 이것도 풀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위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라인 29 가보겠습니다. 예, 이 함수를 보면요. 일단은 void 타입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예, void 타입을 리턴하고 있고요. 그럼 왜 void 타입을 리턴했을까요? 보통 함수를 새로 정의할 때 리턴 타입의 이 함수를 사용자가 호출한 시점에 잘 동작해서 결과값을 주면 일반적으로 인티저 값으로 0을 리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비정상 상황에서 만약에 비정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되면 음수값을 리턴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흔히 이렇게 C 언어 코딩을 하는데 여기서는 void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void를 쓴 이유는 이게 에러든 에러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리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로즈는 보통 언제 쓰냐? 자원을 다 쓰고 해제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앱이 종료하는 시점에 클로즈를 쓰게 되는데 그럼 IoT 기기에서는 앱을 언제 종료할까요? 보통 앱은 전원이 꺼질 때 앱이 종료하게 됩니다. 전원이 켜진 이후에 앱이 런칭되면 그 앱은 계속 돌다가 중간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뭔가 에러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크래시가 나서 이렇게 튕겨나가고 강제 종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앱을 잘못 짠 경우이고 앱을 정상적으로 잘 짰다면 앱은 기기가 켜져 있는 순간부터 꺼질 때까지 계속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즈는 언제 분리우게 될까요? 네, 마지막에 전원 끄는 시점에 앱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서 그때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앱에
전원이 꺼지는 시점을 상상을 해보면 그때 만약에 어떤 리소스를 정리하다가 뭔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에러를 리턴하면 그걸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기기는 전원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기 위에 동작하는 앱의 특성상 이 함수는 굳이 리턴을 뭔가 인티저를 해서 막 이렇게 클로즈가 되었다고 안 되었고 되었고 안 되었고 그런 것을 판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저희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티저 값으로 클로즈를 일반적으로 인티저 값으로 클로즈 뭔가 자원을 정리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티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인티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보이드를 쓰는 경우에는 굳이 실패해도 뭔가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만 보이드를 쓰고 그 외에 뭔가 에러를 관리해야 된다거나 뭔가 자원을 정리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을 사용자한테 에러가 발생했다고 고지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어떤 로그를 찍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용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인티저로 리턴을 해야 됩니다. 인티저 말고는 보통 리턴할 수 있는 게 불이나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러를 리턴한다는 거는 에러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이다 에러다 아니다 참 거짓이다 이렇게만 판별하는 거는 어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티저를 쓰겠죠. 그래서 인티저를 쓰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메모리가 잘못되었다거나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뭐 결함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인티저의 범위가 이렇게 굉장히 넓고 다양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에러 타입을 정의해서 그 각각의 음수값에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은 뭐고 마이너스 20은 뭐다 라는 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약간 말이 길어졌는데요. 우리는 이제 클로즈 함수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이드를 씁니다. 그것은 이제 라인 29, 그다음에 라인 39, 이 두 함수 모두 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JSN SR04T는 함수 이름이고 여기에 이제 인자로 인티저 값이 들어갔습니다. 인티저 값이 들어갔단 말은 트리거 핀 넘버, GPR 핀 넘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GPR 핀 넘버를 왜 받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초음파 센서를 라즈베리 파이에 한 개만 연결해서 쓴다. 만약에 내 제품에는 초음파 센서는 오직 하나, 늘 하나, 절대 두 개가 없고 하나만 쓰고 정해진 번호를 늘 사용한다 하면 굳이 인풋으로 트리거 핀 넘버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했냐 하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거리 센서를 두 개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서를 A, B 두 개를 쓰는 경우 그 중에 초음파 A만 닫고 싶다. 이것은 이제 안 쓴다라고 하면 A에 해당하는 트리거 핀 넘버, GPR 핀 넘버를 여기로 전달하면 되고 그러면 초음파 A 센서가 닫히고 그 자원만 정리하게 되고 초음파 센서 B는 초음파 센서를 닫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수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풋 값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추어 만약에 내 프로젝트에는 센서가 하나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핀 넘버 같은 것도 여기에 데피니션으로 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define 여기다 샵 define 울트라소닉 센서의 GPIO의 트리거 넘버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여기 라인 33 트리거 핀 넘버 여기다 바로 불러다 쓸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 핀 넘버를 굳이 여기서 인풋을 안 받으면 이렇게 define으로 정의한 다음에 define 한다 그 값을 여기에 이곳에 아직 설명을 안 드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에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굳이 define 안 하고 그냥 10을 적으면 되지.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혼자 프로젝트 하시고 굳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보통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므로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숫자가 정의했다고 분명히 알 수 있게 이렇게 장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라인 29 보시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 개발자로부터 핀 넘버를 직접 받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핀 여기 보시면 또 트리거 핀 닫는 함수로 만들었고 라인 39는 에코핀을 닫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에코핀 넘버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트리거 핀을 닫는 것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것은 로그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로그에 대해 틈난대로 설명드리려고 아직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밑줄 i 언더바 i 언더바 i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이름이 밑줄 이거 i입니다. 타이젠에서는 보통 타이젠에서 로그를 보통 딜로그라는 것을 써서 로그를 시스템의 어딘가에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냥 프린트 F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시리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프린트 F의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기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프린트 F로 출력한 그 시점에 로그 창을 달아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애가 뭘 로그로 출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항상 로그 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로그가 계속 찍히다 보면 화면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잠깐 사이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딘가의 파일이나 그 어느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게 되는데 딜로그는 메모리의 파일에 저장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딜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printf 같은 걸 쓰면 standard output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가 그 기록된 시점에 우리가 그 기록을 보지 않으면 로그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위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딜로그로 기록하면 화면에서 사라져도 파일을 이렇게 열면 그 파일에 몇십만 킬로바이트의 로그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로그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밑줄을 i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i를 어디서 정의하고 있냐 하면 이게 함수처럼 보이지만 일단 정의한 것은 헤더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헤더를 살짝 보겠습니다. 그 헤더를 살짝 보면 예, 스마트 프로세스를 클릭하시고 include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include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점 헤더 파일, 예, 여기에 헤더가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을 보면 다양한 예, 이렇게 define 문으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라인 예, 여기 거 예, 두 번째 거네요. 밑줄 아이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밑줄 아이를 선언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예, 느낌표가 있으니까 definition이 이 define이 없는 경우에만 이 밑에 것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이 define을 중복되게 선언했다고 하면 이것은 건너뛰고 실행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는 시점에 define된 i가 없기 때문에 이 밑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럼 라인 16번 보시면 여기는 define인데 함수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밑줄 i고 fmt 어떤 포맷 그 어떤 포맷에 해당하는 어떤 arg 아규먼트들이 들어가면 딜로그 프린트 문으로 치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인 여기 16 보시면 딜로그 프린트 나오고요. 딜로그에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로그 레벨은 가장 심각한 레벨은 에러입니다. 에러인 경우는 로그도 특별한 꼭 수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에러는 보통 앱의 동작으로 따지면 에러가 발생하면 그 앱은 그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리티컬한 거,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레벨이 살짝 낮은 것은 워닝이 있습니다. 워닝은 경고입니다. 이 로그는 뭔가 이렇게 의심해서 뭔가 따지고 봐야 할 경우, 그런 경우 문제가 되려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 쓰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근데 맞아. 저희 보통 우리 시노테크 프로젝트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참고로 에러면 확실히 에러고 아니면 그냥 딜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닝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라인 16번 보시면 예, 인포메이션입니다. 내가 로그로 지금 특정 동작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로그로 출력하는데 그 로그 중에서 이것은 뭔가 로그가 정보가 될 만한 로그다 할 때 그 경우에만 이 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라인 12 이 디버그 레벨을 씁니다. 디버그는 말 그대로 디버깅, 버그를 잡기 위해서 막 넣을 때 그때 디버그 레벨을 씁니다. 우리는 밑줄 i를 썼는데 그 형식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dlog 프린트라는 함수가 타이젠에 정의되어 있고 이 함수에 대해서는 디벨로퍼 사이트 API 레퍼런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딜로그 프린트는 타이젠에서 정의한 함수입니다. 타이젠에서 정의한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인자로 레벨을 넣게 되어 있고 이것도 딜로그 프린트와 함께 정의된 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그 태그라고 넣는데 이 로그 태그는 라인 보시면
아홉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define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문자열입니다. 내가 dlogg를 출력할 때 앞에 이 로그의 태그가 뭐냐? 그래서 내가 찍는 모든 로그에는 그 로그 앞에 이 로그 태그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s랑 %d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프린트문에서 쓰는 그 포맷에서 쓰는 것인데 %s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시겠죠? 예, 스트링 문자열이고 %d는 인티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s, s는 펑션 이름, 예, 펑션 이름을 일단 먼저 출력하고 %d는 이 펑션의 몇 번째 줄, 라인, 몇 번째 줄이냐인데 실제로 컴파일하고 빌드할 때 이 딜로그를 쓰는 펑션 이름이 뭔지, 어느 펑션 안에 이 로그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컴파일러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혹시 펑션을 잘 모르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이것은 C 언어에서 프린트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예, 그리고 라인은 전체 코드의 몇 번째 줄인지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s, %d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이유는 내가 로그를 찍을 때 이 로그를 출력한 함수 그리고 몇 번째 줄에 출력했는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기입합니다. 이렇게 타이즌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의 포맷은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아규먼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여기 포맷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아규먼트인데 제가 이런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16에 포맷이 나오는데 포맷은 예를 들면 그 프린트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value는 뭐 %d다 라고 흔히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d, 구문이 들어간 풀텍스, 그것을 여기서는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맷이 여기 들어갔고 사용자가 결국 이 포맷 스트링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열을 첫 번째 인자로 주면 이 부분이 여기로 가서 치환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큰 따옴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만약 이런 프린트 문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치환됩니다. 그럼 C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이렇게 큰 따옴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큰 따옴표를 지워줍니다. 이걸 지워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또 여기 중간에 큰 따옴표를 지워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치환되는 겁니다. 이런 큰 따옴표에 대한 용법은 기본적인 C 언어의 문법이니까 이것도 이렇구나, 이것은 이렇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첫 번째 포맷은 여기 들어갔고, 그래서 뭔가 이게 큰 따옴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앞뒤 큰 따옴표 구문이랑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게 풀로 어떤 포맷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맷문의 첫 번째 인자로 펑션이 이렇게 들어갔고,
두 번째 인자로 함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뭔가 퍼센트 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인자부터 기입되는 아규먼트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그 포맷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문은 디파인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문이니까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구글링으로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밑줄 i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다시 소스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